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5년 1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5성급 호텔에서 40대 한국인 여성이 숨긴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그녀의 모습이 다소 기이했는데 양손은 결박된 듯 멍자국이 선명했고요. 온몸에 폭행 자국과 함께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었죠.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흉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당시 독일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로 보이는 5명을 즉각 살인 혐의로 체포했는데 놀랍게도 이들 모두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1명은 피해자의 아들이었고요. 5명의 용의자들은 숨진 박 씨가 악령이 들려서 발작을 보였고 이걸 퇴치하기 위해 일종의 의식을 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검찰 조사를 해보니 박 씨는 수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서 입에 수건을 묶인 채 복부와 가슴 쪽에 매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게다가 이 사건을 좀 더 파헤치니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무려 10명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10명들의 관계가 또 신기해요. 이들 모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각각의 세 가족이었죠.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우선 몇 년 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세 가족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 마음이 맞는 몇몇이 아이들의 교육도 생각을 했고 또 새 삶의 사업도 생각하면서 다 함께 독일로 이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사건이 있기 6주 전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새롭게 정착한 곳은 프랑크푸르트 슐츠바흐 소재의 한 저택인데 이 세 가족이 모두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죠. 보고 계신 사진은 실제 그 저택입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새로 한국인 대가족들이 이사 온 이래 밤마다 이 집 지하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독일어로 이 집 안에 귀신이 있다 라는 외침도 들었다는 증언이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인 가족 외에 또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이 처음부터 독일에 오게 된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추정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민 6주 만에 박 씨가 숨을 거두게 되면서 이들의 테마 행각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구마의식을 충발한다고 알려진 가톨릭 교회, 그리고 이 가족들이 믿고 있던 개신교, 이 두 쪽은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구마는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선별이 된 성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주교의 허가와 또 세밀한 의학적 검사가 동반돼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 공식적으로 카톨릭으로부터 퇴마를 허용받았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러면 그 반대인 개신교 쪽에서도 우리는 구마 행위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사실 구마 행위가 그마저도 기도로 진행이 되고 구타 같은 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카톨릭이나 개신교 이런 종교와는 정말 무관한 세 가족의 집단 광기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나 박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 중 리더가 있었습니다. 김 씨라는 남성인데 그는 이 세 가족들 중에서도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모든 사람들을 휘두른 그런 정황이 포착되죠. 퇴마의식을 하다가 독일에까지 가서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이 모든 구체적인 정황, 정말 너무도 궁금한데 아직은 세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요 용의자 5명이 모두 1급 살인죄로 독일에서 수감 중이기 때문에 세세한 실상을 한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악령 혹은 귀신의 빙의가 돼서 퇴마의식을 치른 사례는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그리고 가장 유명한 빙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877년 7월 5일 미국 시카고 남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던 13살 소녀 르란 시벤넘.
어느 날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에 루란 씨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놀란 가족들은 황급히 아이의 방에 가보는데 내 방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부모는 아이에게 악몽에 시달린 거라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루란 씨가 별안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정신을 잃게 되는데요. 점점 사지가 뻣뻣해지더니 온몸이 차가워지고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잠깐의 발작을 겪은 후에 정상으로 돌아온 루란 씨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물론 이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뇌전증의 증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작의 진도가 점점 잦아지더니 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잘 때도 좀 기이한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마치 루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는 섬뜩한 잠꼬대. 그게 남자아이 목소리도 있었고 여자아이, 할아버지, 아저씨의 늙은 노파까지 다 섞여서 들렸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부모는 점점 두려웠기 시작했는데 정작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결국 부모는 아이를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별 수 없이 자신들의 사연을 신문에 기고하게 됐고요. 이후 집으로 루란 씨를 치료해보겠다며 온 손님들과 의사들이 모여듭니다. 개중에 일부 의사들은 아이의 정신병을 진단하면서 이건 격리병동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부모가 새로운 손님들과 대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2층 방에 있던 루란 씨가 갑자기 거실로 나오더니 한 중년 남성에게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아빠라고 불렀는데요. 부모가 당황해서 아이를 말려보는데 이때 루란 씨가 하는 말. 아빠, 나 메리야. 그리고 이 말에 이 집에 처음으로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사로프. 메리는 그의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바로 12년 전 사망한 아사로프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메리는 살아있을 당시 루란 씨와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거나 자신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적도 있죠. 그때 가족들은 딸에게 정신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아이는 혹독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아사로프가 루란 씨의 집을 찾아온 이유도 나와 굉장히 비슷한 이 사연을 듣고 이 부모한테 아이를 절대 정신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말하려고 온 거였죠. 그런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루란 씨. 아이는 그의 딸 메리의 생년월일과 사망 날짜, 그리고 어디에 살았는지, 좋아하던 음식이 뭔지, 그리고 죽는 날 그날의 정황까지도 술술 말하면서 모두를 경악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집안에는 아사로프뿐만 아니라 일리노이주의 의학 박사이자 심령학자인 윈체스터 스티븐슨 박사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보고 루란 씨에게 메리의 영혼이 들어와 있다고 확신을 했고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루란 씨 가족에게 잠시 아이를 이 아사로프 가족의 집으로 보내는 게 어떠냐라는 겁니다. 결국 부모는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이는 아사로프, 그러니까 죽은 메리가 살던 집에서 가족들과 꼬박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같이 밥도 먹고 생전에 메리가 가던 공원도 가면서 가족들은 정말 메리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3개월이 끝난 그 시점, 루란 씨는 정말 행복했다면서 가족 모두와 일일이 작별 인사한 후 호련히 루란 씨의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루란 씨는 지난 3개월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 전에 고통스러워하던 발작과 잠꼬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뭔가 다른 영혼이 들어오는 증상도 보이지 않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루란 씨가 성인이 된 모습인데요. 그녀와 부모는
메리의 영혼이 그녀를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고 후로도 메리의 가족들을 만나서 종종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사건은 루란 씨가 살고 있던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와세카 원더라는 책으로 출판돼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879년 당시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윈체스터 스티븐슨 박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빙의 사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세카 역사협회가 존재하는데 지금까지도 루란 씨와 메리의 집을 어떤 유산으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란 씨의 묘지도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빙의, 굉장히 무서운 단어로 생각이 됐지만 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사례죠. 전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유명한 빙의 사례는 결국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는데 이 스토리는 한 5, 6년 전쯤 이미 토미에서 소개한 적이 있지만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1952년 9월 21일 사진 속의 소녀 아넬리제 미헬은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4자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녀의 아버지 요제프 그리고 어머니 안나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요. 딸들 역시 카톨릭 종교 안에서 살아나게 되죠. 미헬이 16살이 되던 1968년 갑자기 심한 경련을 겪었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측두엽 간질성 정신병이란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도저히 멈추질 않자 아이는 항정신성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어서 아이는 심각한 환각과 우울증까지 동반이 됐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던 1970년 6월 미헬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일으켰고요. 그와 동시에 소위 악마 얼굴 같은 형상을 목격하고 환청에 시달렸어요. 여기에 추가로 자살 충동까지 더해지면서 그녀는 시시때때로 자해를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가족들은 딸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이어나갔죠. 그런데요, 아이는 성당과 성물 그리고 이 성수에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예 성당 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가톨릭 성인들의 사진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듯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환청이 더 심해지는 듯 했는데요. 하루는 막 귀를 막으면서 엄마한테 울기 시작합니다. 제발 이 말 좀 안 들리게 해달라고. 귓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지옥에서 썩게 될 거다. 미헬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천한 욕설을 퍼부었고요. 폭행도 서슴지 않았죠. 게다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몸은 점점 바짝 말라갑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이건 대표적인 빙의 현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대소변을 먹기도 하고 거실에서 그대로 응가를 하기도 하고 아주 이건 누가 보기에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 끝에 인근 마을 가톨릭 신부가 집을 방문하게 되죠. 미헬을 살펴본 그는 이건 분명 빙의 증상이라고 판단을 했고 교구장에게 정식으로 구마의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빙의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거절을 당했지만 결국 미헬은 구마사제들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렇게 1975년 9월 24일부터 76년 6월까지 약 10개월에 거쳐서 미헬은 총 67번의 구마의식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속의 음성을 통해 총 4개의 악령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했고 그 중 한 명은 자신이 악마 루시퍼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구마의식이 행해질수록 미헬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1976년 6월 30일 67번째 구마의식을 받은 미헬이 무섭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고 다음 날인 7월 1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녀 나이 고작 23살이었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밝혀진 직접적인 사인은 영양실조와 탈수. 그렇죠. 의학적으로 봤을 땐 그럴 텐데요. 그래서 1976년 이 독일 바이에른주는 딸을 영양실조로 죽게 했어? 미헬의 부모와 또 이 구마의식을 한 에른스트 알트 신부 또 아르놀트 렌츠 신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 소송이 2년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어쩌면 구마라는 건 아직 믿기 힘든 미스테리한 영역이지만 소송이라는 건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된 소송, 여기에서 가톨릭 신부 측의 변호사는 이 미헬의 구마의식이 담긴 테이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죠. 정말 법정에서 악마의 존재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헬의 이 자매들 또한 그러니까 부모가 일부러 언니한테 밥을 안 준 게 아니다. 미헬이 스스로가 식사를 거부했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아니 딸이 밥을 안 먹더라도 부모가 강제로라도 음식을 먹여야 하는 게 도리 아니냐라면서 끝까지 부모의 과실치사를 주장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부모는 딸이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 거다라는 걸로 기소되었고 구마의식을 했던 두 신부 역시 기소됩니다. 재판 결과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죠. 이건 독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아넬리제 미헬 엑소시즘 사건입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구마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말 빙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7월 로마 교황청이 악령에 맞서는 퇴마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엑소시즘, 구마의식은 더욱 공신력을 얻게 됐는데요. 엑소시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제들이 모인 걸 국제 퇴마사 협회라고 합니다. 총 30여 개국에 250여 명의 사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인 신부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악령. 이거 참 흔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 여부는 여전히 미스테리하죠. 수많은 특이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정말 인간의 몸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건 쉽게 믿지 못할 일인데요. 여러분은 종교를 떠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빙의 현상을 믿는다면 맨 처음에 소개했던 독일에서 퇴마를 하다가 40대 여성을 죽음으로 이끈 한국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각을 갖게 될까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마의식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검증된 그리고 특수한 교육을 받은 사제를 통해서만 시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겁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